안녕하십니까. Great Spencer, Mr.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꽃이 다시 피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7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5 익숙한 듯 새로운입니다. 미술관을 나서는 길 해질녘의 부드러운 빛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이 좋아서 터져나오는 순수한 웃음이었다. 55의 내가 25의 나처럼 다시 설렐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게 다가왔다. 한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왔던 나. 그 역할들 뒤에 숨어있던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아주 오랜만에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가 웃을 때마다 깊어지는 눈가의 주름이 세월의 흔적이 아닌 그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훈장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더 알고 싶어졌다. 미치도록.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와볼 걸 그랬네. 그러게요. 나한테 이런 얼굴이 남아있는 줄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얼굴 앞으로는 내가 자주 보게 해주고 싶은데. 그의 다정한 말에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우리는 미술관 앞 계단에 잠시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피하고 싶은 눈빛이 아니었다. 더 오래,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눈빛이었다. 저녁 먹고 들어갈래? 부담 갖지 말고. 싫으면 싫다고 해도 괜찮아. 저녁이라는 두 글자가 가진 무게는 생각보다 컸다. 미술관에서의 만남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었지만 저녁 식사는 달랐다. 그건 명백한 데이트 신청이었다. 55살의 나이에 데이트라니. 심장이 간지러우면서도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그의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좋아요. 대신 너무 비싼 것은 사양할게요. 그냥 따뜻한 국물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우리는 작은 식당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 지은의 얼굴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신중하게 골랐다. 30년 전 그녀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기억하는 25의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지금 55의 이지은을 알아가야 했다. 아이는 아들이라고 했지? 아들하고는 자주 보고? 그럼요. 얼마 전에도 다녀갔어요. 속 깊고 좋은 아이예요.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일찍 철이 들었죠. 민수 씨는 따님이셨죠? 딸 둘. 큰애는 시집가서 손주까지 나왔고 막내는 아직 자기 꿈 찾아 헤매는 중이야. 나한텐 아픈 손가락이지. 우리는 처음으로 각자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입에서 손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랬다. 그는 할아버지였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의 세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 김민수와 할아버지 김민수의 모습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의 삶은 내가 없는 30년 동안 이토록 단단하고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구나. 따뜻한 이야기였지만 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이라는 장대한 소설 속에서 나는 빛바랜 서문에 불과한 것 같았다. 결혼, 출산, 성공, 그리고 손주 탄생까지. 그의 삶의 모든 중요한 챕터는 나 없이 쓰여졌다. 이 서운함은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가 아닌 그의 현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그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어쩌면 주제 넘을지도 모르는 욕심이었다. 어색한 화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지난 30년의 공백이 서로가 부모로서 살아온 시간의 이야기들로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딸이 어릴 때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내 아들이 사춘기 때 얼마나 내 속을 썩였는지, 아팠지만 빛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의 삶의 조각들은 하나씩 맞춰가면서 나는 25의 그가 아니라 61살의 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할수록 내 마음속 설렘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단단한 그의 세상에 내가 과연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하는 서운함과 불안감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내가 찻주전자의 손을 뻗는 순간 그 역시 같은 행동을 했다. 그의 손등이 내 손가락을 스쳤다. 아주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나는 마치 약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25의 풋풋한 접촉과는 다른 한 남자의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나 스스로도 잊고 있던 내 몸의 반응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내 몸을 그저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도구처럼 여겨왔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내가 여전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반응하고 설렘이라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달았다. 놀란 내가 황급히 손을 거두자 그가 멋쩍게 웃으며 먼저 차 주전자를 들어 내 찻잔을 채워주었다. 그 순간 나는 간절히 바랬다. 그가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아주기를. 이때 김민수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린다. 미안. 잠깐만. 응, 딸. 왜? 할머니가? 알았어. 아빠가 지금 바로 가볼게. 그래. 너무 걱정 말고 있어. 끊어. 지금과 마주 앉아있는 이 시간이 꿈만 같았다. 그녀의 손길이 스쳤을 때 나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5의 청년이 된 것 같았다.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순간 막내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딸의 이름이 오늘따라 왜 이리도 원망스러운지.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이 행복한 순간을 깨지 말아주기를.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 늘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언젠가는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이 하필이면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났다. 왜 신은 이토록 잔인한가? 30년 만에 되찾은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싶을 만큼 소중한 이 순간을 왜 허락하지 않는가?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로서의 의무감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지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이제 막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기 시작한 우리. 이 문을 다시 닫히게 둘 수는 없는데 지금 내가 그녀를 두고 일어서는 이 모습이 30년 전 그녀를 버리고 돌아섰던 내 비겁한 모습과 겹쳐 보이지는 않을까. 그 생각에 이르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지훈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급히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다고 해서. 네? 어머님께서요? 그럼 어서 가보셔야죠. 저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그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전화기 너머의 딸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 아빠가 갈게 라는 그 한마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의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는 나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30년 동안 단단하게 다져진 그의 삶과 책임이 있었다. 나는 그의 세상 밖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따뜻했던 식사 시간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머리로는 이해해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운하게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 서운함은 어린애 같은 투정이 아니었다. 한 남자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싶은, 그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한 여자로서의 본능적인 아쉬움이었다. 나는 그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걸까? 그가 나를 집으로 바래다주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어머니 걱정에, 나는 방금 전 내가 느꼈던 이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세상과 내 세상, 우리는 과연 그 두 개의 세상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아니, 그래야만 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세상 밖에 서서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로 남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다. 설렘이 클수록 그 끝이 두려워지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그의 차가운 옆모습을 보자 30년 전 나를 떠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졌다. 아니야, 이건 다른 상황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그의 손길 하나에 온몸이 반응하던 나는 어디로 가고 다시 껍데기 속에 숨으려는 나만 남아 있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내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미안하다. 하필 오늘. 아니에요. 어머님 일이 더 중요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조금도 괜찮지 않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의 아이들과 그의 어머니와 내가 알지 못하는 그의 모든 관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나는 또 다시 작아지고 있었다.